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 AI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금융에서 활용되고 있는 AI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로보 어드바이저는 AI인가요? 이런 말씀을 사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사실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뭐냐면 일단 바둑을 한번 좀 연상을 해보죠. 네. 예전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싸웠을 때를 한번 상기를 해보면은 네. 사실 바둑 같은 경우에는 기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되게 명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AI의 활용 범위가 이렇게 그 바둑처럼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 예, 정확히는 네. 주식시장 중 확률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네. 그 AI가 개입하고 활용하는 범위 자체가 사람이 오랜 시간 걸려서 계산해야 될 것들을 좀 빠른 속도로 단축해 주는데 좀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그 인사이트라고 보통 표현하죠. 네. 그 AI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들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사실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좀 자동화돼 있다 보니까 네. 사람이 인사이트와 그리고 평가만 할 뿐이지 네. 그 사이에 계산되거나 그리고 어떤 이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들은 모두 자동화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모든 것들이 AI화 돼서 알파고처럼 이렇게 다 자동으로 나오고 네. 심지어는 이제 혜미님께서 네. 투자하실 때도 다 자동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네. 일정 부분은 자동화되어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사람이 개입해서 평가와 그리고 인사이트를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보 어드바이저는 사람의 네. 개입 없이 자동으로 굴려준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 인공지능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것도 결국에는 이 사람이 계산해야 될 것들을 최대한 단축시켜주는 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주입하는 이 데이터의 인풋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핸들링하고 이 만져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또 수익률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로보 어드바이저는 사람이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을까요? 이것도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을 또 것 그렇네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아무도 알 수 없죠.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는. 네.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사람이 운영하는 것보다 좋은 성과와 수익률을 네.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창업을 네. 했지만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자동화된 이런 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등주라든지 네. 대박주를 쫓지 않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죠. 그래서 이 로보 어드바이저와 사람이 운영하는 거의 차이는 단기냐 아니면 장기냐 그리고 이런 대박주나 이런 급등주를 쫓아가는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느냐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간혹 이 AI로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사기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기랑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기랑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네. 확인을 해보는 거죠. 확인 어떻게 네, 하면 예를 좋을까요? 들자면은 그 금융위원회에서 네. 이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그 코스코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 안에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네. 이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 실거래 심사 그리고 1년 6개월에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정말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운영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기에 좀 더 안 당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좀 좋은 로보 어드바이저를 고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엄청 어려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어렵긴 해요. 그렇죠? 네. 자, 좋은 로보 어드바이저는 사실 수익률이 좋은 것도 좋은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것도 좋은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수익률이. 수익률이죠. 네. 그렇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수익률이 먼저 올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먼저 올지 네. 아니면 손실이 먼저 올지 알 수 있으신가요? 알 수가 없네요. 알 수 없죠. 손실이 먼저 올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안정적으로 운용되는가가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컨대 내가 그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를 굉장히 꾸준히 투자해야 된다라고 가정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혜미님께서 네.
A라는 로봇 어드바이저를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수익률이 당연히 높으니까 변동성도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보통 네. 그렇겠죠. 그런데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20%, 30%가 먼저 오는 겁니다.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돈을 빼버리고 싶을 맞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게 중간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그러니까 릴레이션 매니지먼트가 없기 때문에 그 안정적으로 이 고객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높지만 그만큼 네. 변동성을 잘 관리하는가가 핵심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0% 장이 네. 30% 빠졌을 때 혜미님이 투자하신 그 로봇 어드바이저가 네. 5% 10%에서 방어를 했다고 한다면은 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네요. 그런 로봇 어드바이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로봇 어드바이저의 선택에는 네. 되게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어요. 아, 뭐예요? 보통 이제 샤프 레이쇼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네. 샤프 레이쇼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네. 혜미님께서 100이라는 손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불확실한 거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익도 100을 얻을 수가 있으면은 네. 샤프 레이쇼가 1입니다. 아, 동일하다면. 그렇죠. 예. 근데 그 1을 갖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네네. 실제 시중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공모 펀드도 1을 갖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럼 그 샤프 레이쇼가 높은 거를 선택하는 게 아, 장기간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너무 중요한 기억하십시오. 기준 네, 알려주셨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 로봇 어드바이저는 어떤 투자자들이 쓰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누구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이 사실 로봇 어드바이저가 나온 계기는 네. 좀 명확하긴 한 것 같아요. 뭐예요? 뭐냐면 보통 일반 개인분들이 주식 투자를 보통 하시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펀드 투자도 아마 네네. 하실 거예요. 근데 고액자산가 분들은 PB분들이 밀착해서 항상 사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네. 장이 빠지거나 그럴 때도 전화해서 왜 빠집니다. 설명도 주시고요. 내가 궁금한 거를 항상 옆에서 체킹을 해주세요. 네네네. 그리고 내 자산이 변동화에 따라서 수시로 리밸런싱이라든지 상담도 해주시고요. 네. 근데 일반 개인은 사실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노령화되고 있는 사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현재 연금만으로도 부족한 자산 관리를 통해서 사실 노후를 좀 보장받아야 되는데 이 양극화를 줄이는 데 있어서 아마 로봇 어드바이저가 많은 역할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자산가분들, 네. 그러니까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뭐 1억 사이 정도 되는 이런 자산가 분들이 아마 로봇 어드바이저의 접근성이 더 높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봇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